제가 물타기를 안 했다면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90%가 넘게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하게 마이너스 75%가 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기회였는데 솔직히 이때는 지금보다 멘탈이 좀 물렁물렁해서 과감하게 지르지는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건 10년이 넘었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한 지는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에서 추천하는 대로 매달 꾸준히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지만 확실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량주, 배당성장주, 스타트업, 세배 레버리지 ETF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하기 전에 매수했던 계잡주에도 물려 있어서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겪고 있는 것들을 모두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요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반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돈이 들어와서 쾌재를 부르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주가가 더 폭락해 있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어나 보니까 주가가 폭락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2.43%나 떨어졌고 S&P 500도 4200이 깨졌어요. 다 떨어졌다고 기사가 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1% 떨어졌으니 곱하기 3 해서 속쓰리 12%나 떨어져서 내가 어제 살 때는 마이너스 3%였는데 뭔 일인가 싶어서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반도체주 일제 급락하고 기사가 있는데 떨어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락했다. 이게 끝이에요. AMD도 5.5% 급락했고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게 끝입니다. 마소만 실적이 잘 나와서 3%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반도체는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이유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뻘겋게 됐고요. 뭐 갖다 붙이려면 많은데 기자님께서 귀찮아서 안 올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글이 9.6%나 빠졌습니다. 구글이 실적은 잘 나왔어요. 매출 순이익 잘 나왔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소와의 경쟁에서 져갖고 구글은 주가가 내려가고 마소는 오르고 했다는 분석이고 마소가 클라우드 실적이 잘 나와서 업계 1위인 아마존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마존도 5.5%가 빠졌습니다. 대략 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뭐 국채 금리니 전쟁이니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든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되니까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어요. 참 미치겠네. 누가 일이 될 줄 알았나요? 저도 알았으면은 일어나서 샀을 겁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뭐하러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죠? 매수한 종목들은 거의 매월 비슷해요. 마음은 배당 성장이고 뭐고 속쓰레 몰빵을 하고 싶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세운 나름대로의 원칙은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순위로 매달 5주씩 모아가고 있는 SCHD를 매수했고 꾸준히 모아온 덕분에 올해까지 딱 100주를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리얼티 인컴이 많이 떨어졌는데 배당률이 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좀 많이 모아놓고 싶은데 일단 97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3주를 매수해서 100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으로 배당금을 늘려놨고요. 나머지 금액은 속스를 매수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아서 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속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속스를 2021년 11월 최고점에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몇 달 전에 양전을 해서 매수를 멈췄었고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최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2022년 말에 6달러 중반까지 떨어지는 걸 구경했습니다. 제가 물타기를 안 했다면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90%가 넘게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하게
마이너스 75%가 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기회였는데 솔직히 이때는 지금보다 멘탈이 좀 물렁물렁해서 과감하게 지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지금이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폭락을 맞고 물타기를 하면서 양전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꾸준히 물타기 하면서 버텨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양전하는 날이 오고 대세 상승장이 오면 높이 있는 전고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 떨어질 거면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6달러로 내려가도 좋고, 여기 7월 고점에서 또 90%가 빠져서 2달러가 가도 좋습니다. 최소한 저는 TQ 속슬 투자하면 망한다, 계좌가 녹는다 라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몇 억씩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조금씩 물타기 하는 게 티도 안 나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안에 누군가 아프거나 다쳐서 큰 수술을 할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손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요새 살짝 고민이 드는 게, 얼마 안 되는 수량이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불주와 TQ를 익절하고 속슬에 올인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제가 경험한 최악의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속슬은 원래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올해 초 10달러에서 40% 올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라고 하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쫄지 않습니다. 딱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건 차라리 이 비중을 TQ에 몰았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사이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나스닥 100 3배인 TQ로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손실이 난 계좌를 보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실 테지만 한번 쳐맞아 봤는데 또 쳐맞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세요. 맞은데 또 맞으면 많이 아픈데 조금 살살 맞아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욕하실 분들은 욕하실 텐데 3배 레버리지 추천 아니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나고 있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그냥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속슬은 원래 이런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서로 응원하고 버티면서 빨갛게 되는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변동성이 크면 손실이 크지만 그것을 버텨내면 수익도 큽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